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SAT의 리딩 섹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유형의 특징, 아홉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고득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유형에 대한 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는 command of evidence에 관한 텍스추얼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어진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또는 단어,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텍스트의 증거를 식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특정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답할 수 있는 질문, 특히나 이제 단어 같은 부분들은 따로 이제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 그 지문 안에서 연관성 있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서 우리가 선택지 A, B, C, D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면 정량적 증거 파악이라고 해서 Command of Evidence로서 Quantitative에 관한 부분, 즉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문제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차트라든가 그래프 또는 표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즉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텍스트 정보를 뒷받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함께 제공된 그 그래프를 분석해가지고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반박하는 거. 그래서 weaken이라든가 strength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과 몇 개의 스터디 결과와 방법을 통해서 저자의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는 선택지가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그 10번에서부터 14번 요 사이에 주로 모듈 1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central ideas and detail. 그래서 중심 생각이라든가, 이제 세부 사항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지문의 주요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특정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지문에 이제 주제를 묻거나 특정 정보의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이 주어진다라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네 번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인퍼런스입니다. 요거는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지문이 짧아진 대신에 그 지문을 읽고서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텍스트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추론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난이도가 중상의 질문이 주로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보통 오답으로 지원하기를 하면 두 개 정도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와 D가 남아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정답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words in context, 문맥 속의 단어 의미 파악하는 거. 보통 요거는 최소한 네 문제 정도는 항상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 구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특정 단어의 유사한 의미,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많죠. 또는 문맥에 맞는 거. 그래서 그 언더라인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따져줘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유사한 어휘가 분명히 그 지문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게 하는데 그 연습이 되면 단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텍스트의 구조. 스트럭처라든가 이제 퍼포스를 갖다 물어보는 건데 지문의 구조 방식을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문의 구조를 묻거나 아니면 저자의 목적을 파악하는 질문이 난이도 중하 정도의 수준의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해당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용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제가 수업을 통해서 본 결과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텍스트 커넥션인데 예전에 그 옛날 문제나 USAT일 때의 그 텍스트 원투 크로스 텍스트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지문 간의 관계성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의 팩트에 관한 부분, 인포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텍스트 1이나 텍스트 2에 주로 등장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문 자체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아무리 길어야 5문장에서 6문장밖에 안 됩니다. 텍스트 1하고 텍스트 2가. 그럴 때 이 지문 간의 주제라든가 주장을 비교하는 문제들. 그래서 텍스트 1하고 텍스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문에서 보통 이제 질문에서는 텍스트 1과 텍스트 2의 저자가 갖는 입장을 물어보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 1은 텍스트 2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반대로 텍스트 2가 텍스트 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으로 적당한 문장.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언더라인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체 텍스트 1, 텍스트 2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8번째로 우리가 전환어, 트랜지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의 전환 관계, 즉 접속사라든가 접속 부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거의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로서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이어주는 적절한 연결사를 선택하는 질문으로 난이도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Writing Language 섹션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을 또 제가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되는 유형과 거기에 대한 예시는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rhetorical senses인데 텍스트의 특정 부분,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포팅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제로서 보통 노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이 뭐뭐를 하고자 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 했을 때 그런 노트. 그래서 스튜던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한 서너 세트 정도? 평균적으로 서너 세트 정도만 풀게 되면 거의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시간 때문에 못 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읽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무조건 다 먼저 좀 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죠. 그래야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맞출 수 있는 걸 놓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문의 특정 부분, 밑줄 친 언더라인 부분이라든가 노트들이 전체 논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Writing Language 섹션에서 시험에 등장하는 그런 문법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